자, 우리 시장 지금 뭐 대폭락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제도 뭐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한번 나타났었는데 오늘 대폭락 장세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락장이 발생하는 이유 몇 가지 한번 알아보고, 자, 이대로 시장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 거냐,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이 제약바이오 쪽에 코로나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쪽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강세, 그리고 일반적인 바이오주들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약세죠. 중국 관련주 대폭락이죠. 남북 경협주 대폭락입니다. 그야말로 대폭락이죠. 자,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대폭락이죠. 빨간색이 하나도 없는 아주 시퍼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자, 대폭락, 수소차도 대폭락, 원격 진료도 대폭락. 기본 뭐 5%는 기본적인 하락세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기본 5% 정도는 내려와야지 오늘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말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 1~2% 하락하고 나도 하락했어 라는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런 코로나 수혜주들 좀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이 거래소 쪽에 외인 기관이 1000억, 2300억 매도로 일관하면서 엄청나게 밑으로 밀렸죠. 이제 조금 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인 기관 뭐 엄청나게 밀어붙였죠. 이제 조금 땡기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이유를 좀 몇 가지 알아보면, 자, 첫 번째로는 어제 이 미 연준 이 발표에서 FOMC 회의록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발표가 됐죠. 경제활동 고용 회복 다소 회복이 되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 많이 느려질 것, 더뎌질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죠. 세계적 창궐소 각국 입국 규제 다시 강화 조짐 이렇게 나왔는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폴란드, UAE 등 입국 제한 해제 발표 후에 이런저런 추가 요구상 리스본에서도 한국인 탑승 거부, 항공권 재발급 후에 출국.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다시 이런 분위기가 또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다시 이제 지역 감염이 크게 발생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두 번째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0.6% 정도 하락을 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 뭐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우는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가 안 좋겠구나. FOMC 회의록이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 회복이 좀 더뎌질 것 같다.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현상입니다. 현상. 이런 현상들, 이런 팩트들 때문에 외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아대면서 지금 코스닥을 거의 3% 이상까지 밀었다가 이제 2.9%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이 코스피도 2.2% 정도 하락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0.1% 정도,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중국도 뭐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훨씬 더 크죠.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인 증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스트롱맨은 지금은 코로나죠. 코로나가 1등입니다. 1등.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 세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가장 강력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죠. 연준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밀렸고, 오늘도 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나서 선물이.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라는 이 자체가 증시를 끌어내리는 역할은 못합니다. 이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 증시를 밀어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FOMC 쪽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하죠. FOMC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하락이 뭐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치를 떨면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이 선거에서 잘 이겨내는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주가를 사수하라. 이게 특명입니다. 특명.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 중에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게 미국 증시 파수다. 지금 사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꺼내야 될 카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 카드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발언을 하죠. 어떤 발언하면서 하락을 막는 그런 뭔가 메시지를 던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빗나간 적이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이제 시기가 뭐 내일이 될지 아니면 주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 하락폭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별로 뭐 하락이 이 정도면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할 수 있지 뭐, 그런 분위기면 아마도 구경하고 있겠죠. 자, 그러나 하락폭이 좀 커지는 분위기면 바로 그냥 트위터로 날리던 인터뷰를 하던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FOMC 회의도 비관적으로 나왔죠. 이게 그냥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보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점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느냐. 자, 지금 FOMC 회의록에서도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하다. 안 좋다. 고용 회복이 느려질 거고, 경제 활동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초보다 낮고 안 좋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느려질 것 같다. 이런 말은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스피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FOMC에서 회의록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 이 미국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 쪽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압박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들어오겠죠.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도 이렇고 지금 난리 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빨리 이거 안 하냐면서 아주 강한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트럼프 다 부담입니다. 다 부담. 그러면 니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렇다 막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선거도 선거지만 일단은 뭐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경기 부양책을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발짝 더 뒤를 내다 본다 그러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어떻게 흘러갈지를 시나리오를 좀 짜본다 그러면 이게 그냥 악재로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합의하는 부분, 경기부양책 합의 부분에 대해서 좀 스피드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신 부분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 다시 또 백신 카드가 나올 겁니다. 이제 8월 20일이죠. 자, 8월 20일이니까 지금 뭐 한 11월 달 정도 보고 있죠. 대부분 뭐 11월 달 정도 보고 있고, 연말 정도에 대량 생산 가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슈화가 되겠죠. 그런 백신 부분이 또 이슈화가 쭉 되면은 이 변종이 좀 많이 나타나고 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불확실하지만, 백신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카드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백신 소식들이 이제 아마 내일이나 뭐 주말쯤 되면은 백신 언제돼 언제돼 이런 소식이 많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계속 막 줄타기 할 겁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경기부양책의 합의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이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딱 되면은 주가는 다시 또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의됐다 하면 기본 2% 이상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2% 이상 올라간다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까지 흘러간 증시 상황을 보면 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는 뭐 코로나 피해주고 수혜주고 할 거 없이 다 대부분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이 코로나 피해주들 쪽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락 분위기에 아주 겁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겁을 낼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